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12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란 가족방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VIP방 또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리미어리그 첼시 대 뉴캐슬. 첼시는 리그컵에서 리그 선두인 리버풀에 석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FA컵에서는 챔피언십의 강호인 리즈를 잡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고 리그에서 최근 무패를 기록 중일 정도로 페이스가 좋습니다. 여전히 팀 내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최전방 공격수인 잭슨이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고 무드리크와 스털링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난적 울버햄튼을 완파했습니다. 황희찬을 비롯해 부상 이탈자가 많은 울버햄튼 상대로 알렉산더 이삭과 고든, 리브라멘토가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스날 원정 대패의 충격을 벗어나며 반등에 성공했고 이제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는 순위권 진입을 노립니다. 첼시의 승리를 봅니다. 뉴캐슬은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에서도 마일리와 알미론, 안토니 고든 등이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수비가 흔들리는 점도 분명합니다. 카이세도와 페르난데스의 중원 장악 속에 점차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잭슨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세리에어 라치오 대 우디네세. 라치오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잃은 것이 많습니다. 밀란에 홈 패배하며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졌고 펠레그리니와 귀행두지, 아담 마루시크 등 주전 3명이 퇴장당하며 이번 라운드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중 원정 경기에서는 미넨에 패하며 챔스에서 탈락했기에 팀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고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합니다. 자카그니와 임모빌레, 안데르손의 3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리는 운영이 예상됩니다. 우디네세는 중반 이후 나름 승점 관리를 잘하며 강등권과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독이 올라있는 라치오를 원정에서 상대하는 이번 라운드는 수비에 치중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인 왈라스와 윙백인 에보셀레가 징계로 빠지기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라치오의 승리를 봅니다. 우디네세는 로브리치와 파에로 등이 볼란치로 나서 상대의 중원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행두지의 이탈에도 베지노와 알베르토 등 라치오는 경기 운영을 해줄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임모빌레와 안데르손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를 몰아칠 라치오가 승리하고 연패를 벗어날 것입니다. 프리메라리가 알메리아 대 세비야. 알메리아는 전 유럽에서 강등 가능성이 가장 큰 팀입니다. 라리가가 27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단 1승도 챙기지 못하며 무승으로 시즌을 마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라운드에는 전력 누수도 있는데 측면 수비수인 브루노 랑가가 리그 징계로 나서지 못합니다. 우측 수비수로 나설 푸빌의 파트너로 칸텔레스가 나와 측면 수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세비야는 이번 시즌 부진이 길어지며 강등의 위험성이 있었지만 시즌 중반 이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3승을 따냈는데 라요와 아틀레티코 소시에다드 등을 연파했습니다. 라모스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며 수비 안정감이 생겼고 엔네시리가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승리를 봅니다. 알메이라는 비에라와 라마자니, 로사노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마레와 토레스가 중원에 나서 최종 수비를 보호할 원정팀 수비를 쉽게 넘기 어렵습니다. 수소와 한니발의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것이고 엔네시리가 해결할 세비야가 승리할 것입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알나스르 대 아라인. 알나스르는 시즌 중 가장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패했고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하위권 팀인 알라에드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이러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서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센터백인 라포르테가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홈 일정이기에 충분히 해볼만 한데 마네와 오타비오가 호날두의 뒤를 지원할 수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브로조비치가 중원을 지킬 것입니다. 아라인은 원정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준결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점이 있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역습에 임할 로메로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이 라인을 지킬 것이고 박용우와 네이더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힐 것입니다. 알나스르의 승리를 봅니다. 홈팀은 1차전 원정 경기에서 브로조비치의 결장에도 중원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는데 이 경기에는 그가 돌아오기에 중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텁게 수비 라인을 형성할 원정팀 상대로 마네와 오타비오,
야이아 등 2선 공격수들이 저돌적인 침투로 기회를 만들 알나스르가 승리할 것입니다. 울산 현대 대 전북 현대. 울산은 원정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터진 이명재의 골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원정에서 경기를 내줬다면 어려운 홈 경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와 2차전에 나섭니다. 아타루와 마틴 아담을 제외하면 외인 선수들의 몸 상태가 아직 덜 올라왔지만 김지현과 이동경 등이 공백을 메우는 데다 주민규의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전북은 1차전에서 잃은 것이 많습니다. 송민규의 전반 초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며 무승부에 그쳤고 2선 공격을 책임지는 윙어 이동준이 부상당하며 당분간 결장이 유력합니다. 에르난데스도 부상으로 고전 중인데다 페널티킥을 실축한 티아고도 흔들릴 수 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원정에 임해야 합니다. 일단은 실점하지 않는데 집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 유력합니다. 울산의 승리를 봅니다. 전북은 티아고와 문선민, 송민규 등의 스리톱을 가동하고 비니시우스를 조커로 활용해 라이벌 원정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맹성훈과 이수빈 등이 나설 중원이 이규성과 김민혁 등 울산 상대로 홈에서도 고전했기에 원정에서는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중원 우위 속의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엄원상과 주민규가 기회를 해결할 울산이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